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악기 3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염혜상의 친할머니 나병이의 빨간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에 숨겨진 비밀과 1회 구강모의 장례식에 등장했던 문숙 배우의 정체입니다. 문숙 배우가 악기를 만들어낸 무당 채 만월일 것 같다는 댓글을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문숙 배우가 더 소름 끼치는 존재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토파보고 일단 3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세강대학교 학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명의 학생과 관련이 있던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자는 CCTV에도 찍히지 않아 귀신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지만 사실은 불법 대부업 직원이 변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악기 3화에서도 김리 작가님은 악기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말한 건데요. 하지만 막판 10분 역시 악기는 악기더라고요. 저는 무서운 거를 잘 못 보는 사람이라 소나무 그림자에 매달려 있는 3명의 사람 그것만 봐도 소름이 너무 끼쳤어요. 그리고 한강다리에서 제외한 구산형과 염혜상의 엔딩은 정말 지렸다라는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염혜상에게 오랜만이야 라고 너무 예쁜 표정으로 싱긋 웃으면서 말하는데 거기서 1차 소름이 딱 돋고 염혜상이 눈에 눈물 살짝 맺힌 상태로 오랜만이네 라고 답하는 거에서 2차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살기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어항의 물과 물고기를 한강에 쏟아버린 구산형. 어항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물과 물고기를 한강에 쏟아버렸으니 이미 우울감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산영에게 붙은 악기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커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더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커진 걸 보면 붉은 댕기 악기가 자살기 악기를 씹어먹고 그 기운을 빨아들여서 악기 중에 일진이 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가 지난 2회 리뷰에서 악기가 산영을 잠식했을 때 오른손잡이 산영이가 왼손잡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회에서도 구산영이 수족관 사장을 참교육할 때 CCTV 안에 구산영은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 입을 가리는 게 아마 악기의 습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세요? 1회에서 산영의 할머니가 산영에게 아빠의 유품이라며 붉은 댕기가 든 상자를 건네줄 때 받아 어서라고 말하고 나서는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긴 했는데 할머니도 잠깐 악기에게 조종을 당해 산영에게 그 붉은 댕기를 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악기는 악기가 씌인 산영의 주변 사람들의 정신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산영의 엄마는 집 보증금을 줘야 하니까 할머니가 남긴 유산을 받자고 산영을 다그쳤습니다. 이에 악기는 옳다구나 하고 받아라고 속삭였고요. 산영의 엄마는 그 집에 있는 어떤 물건도 만지지 말고 갖고 나오지도 말아야 한다며 붉은 댕기도 못 갖고 나오게 했는데 아무리 급하다 한들 유산을 받자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산영의 할머니 집이 너무 으리으리하긴 했어요. 저 같아도 그 돈 받고 싶긴 할 것 같은데 산영의 엄마는 악기를 피해 구강모와 이혼을 하고 산영에게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유산을 받자고 하는 건 악기가 산영의 엄마를 유혹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제 덕다리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958년 장진리에서 무당 채만월이 죽인 여자아이는 간 대신 독에 담겨 비석도 없이 덕다리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내 이름을 맞춰보라고 말했나봐요. 비석도 없이 이름이 잊혀졌으니까요. 1958년 아이가 죽은 후 염을 하는 장면에서 이 아이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없더라고요. 칼에 잘려나간 듯 부자연스럽게 딱 검지손가락만 없었어요. 태자기를 만들 때 여자아이를 굶어 죽기 직전에 음식을 주고 죽은 후에 산채로 손가락을 잘라 작은 개짝이 넣어 99일이 지나면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채만월은 아이를 죽인 후 검지손가락을 잘라 구강모가 갖고 있던 작은 괴짝에 빨간 댕기와 함께 검지손가락을 보관했고 그 후 아이의 영혼을 조종한 것 같습니다.
이후 덕다리 나무는 그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자살나무라고 불렸으며 2010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덕다리 나무가 있던 터에는 장안 고시텔이 세워졌죠. 나무에 붙어있던 자살기는 이태영의 가족 사진에 남아 2023년까지도 은퇴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산영악기 덕분에 한강을 타고 온 동네 방내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상의 친할머니가 하고 있는 목걸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나병이는 1995년 해상의 아버지가 죽기 전 집 마당에서 차를 마실 때도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해상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해상의 집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에서도 이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병이는 이 목걸이를 항상 하고 있어요. 나병이의 화려함과 부유함을 표현하고 싶었더라면 하나의 목걸이만 착용할 게 아니라 매번 바뀌는 액세서리를 착용했을 겁니다. 나병이가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준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회에서 구강모가 죽기 전 뭐가 잘못됐나? 라는 말을 하며 가방에서 새끼로 감싼 상자를 꺼냈는데요. 그리고 댕기노트에 적혀있는 붉은 댕기,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 조각, 초자병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구강모는 무당 채만월이 1958년 여자아이를 죽여 이 5가지 물건을 통해 태자기를 만들고 그 태자기가 악기가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물건들을 모두 없애거나 봉인해서 악기를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를 풀어헤친 악기가 찾아와서 구강모를 죽인 거죠. 전 그 이유가 바로 나병이가 하고 있는 목걸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당 채만월은 붉은 댕기,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조각, 초자병 이외에도 나병이의 목걸이 안에 있는 붉은 보석으로도 태자기를 만들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가 자신의 영혼을 나눠서 7개의 호크룩스에 담아놨듯이 채만월은 6명을 죽이고 6개의 물건으로 태자기를 만들어서 6개의 악기가 되게끔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볼드모트를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호크루스를 모두 파괴해야 하듯이 악기를 만든 6가지 물건이 모두 없어져야만 악기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문숙 배우가 맡은 역할에 대해 톱해볼게요. 자, 1회 구강모가 죽은 후 그의 집에서 나오던 문숙 배우 기억나시죠? 문숙 배우는 구강모의 집에서 나오다가 장례식에 온 산영과 산영의 엄마를 마주쳤고 산영의 뒷모습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때 문숙 배우는 악기를 쫓는 지프로 꼬아 만든 줄인 새끼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요. 이 새끼가 붉은 댕기가 들어있던 상자를 감싸고 있던 새끼 같습니다. 구강모가 죽기 전 가방에서 꺼낸 붉은 댕기가 들어있던 상자는 새끼줄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영의 할머니가 산영에게 아버지 유품이라며 상자를 줬을 때는 새끼줄이 풀어져 있었죠. 전 처음에 악기가 산영의 아버지를 조종해서 죽일 때 그 상자에 있는 새끼를 풀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문숙 배우 또한 6가지 물건 중에 하나를 만져서 악기의 시인 존재이기 때문에 붉은 댕기가 산영의 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새끼를 풀러 구강모의 장례식장에 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매상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 동쪽으로 가 땅을 파고 푸른 옹기 조각을 새끼로 감싼 후 묻었습니다. 그리고 해상이 타고 있던 차 안에 있던 상자 안에는 붉은 댕기와 흑고무줄만이 남아있었죠. 처음부터 이 상자 안에 초자병은 없더라고요. 전 이 초자병을 만져서 악기에 씌인 사람이 문숙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악기는 처음에 구산영이 잠이 들었을 때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후에는 산영이 잠들어 있지 않을 때도 산영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었죠. 문숙 배우 또한 초자병의 악기에 씌인 지 오래되어 악기에게 잠식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제 내피셜이고 문숙 배우가 오히려 태자기를 통해 젊음까지 얻게 된 1914년생 무당 채만월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하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